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 오늘 제가 고른 기사는요, 뭐 따끈따끈한 기사는 아닙니다. 26일 기사예요. 26일 이날 어떤 게 있었느냐면, 이 통계청에서 2016년에서 2017년 주택 소유 통계 이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도 바로 떴었죠. 이 많은 기사가 뜨진 않고 딱 뭐 몇 개밖에 안 떴습니다. 이때 뭐 투기 탓이 아니다. 부동산이 급등한 건 투기 탓이 아니고 이 현상이다. 뭐 이러한 주제로 나온 기사입니다. 정부의 이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파바박팍 이렇게 막 기사가 떴는데 요 기사는 몇 개 안 떴습니다. 제가 이날 이 통계랑 그 기사 내용 보고 다루려고 그날 바로 다루려고 했으나 뭐 메일에서 뭐 내년에 실거주로 어떤 지역 찾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문의들이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본답시고 시간을 좀 보내서 이날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일자 뉴스를 보면 뭐 크게 없습니다. 뭐 금리 인상 어저께 해서 오늘도 금리에 관한 부분이 뭐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다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그날 당일만 이슈가 됐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26일 통계청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분들이 마구마구 사대서 급등한 게 아니라는 걸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기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럼 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투기 탓이냐? 다주택자는 집을 팔았고 무주택자가 집을 샀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탓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 무주택자가 98만 1000명이 집을 샀고 53만 6천명은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로 됐다. 똘똘한 한 채 선호에 1주택자 30만 명이 늘어났다.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 집을 사고 누가 집을 팔았을까? 지난해 이 주택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기보다는 처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17년 상황입니다. 이때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규제가 시작되자 이 다주택자들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표현이 맞겠네요. 여러 채를 팔아서 한 채에 집중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때는 파리대책 처음 등장했을 때 이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겁먹고 파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파리대책 이후로 바로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심리적으로 이 빤스런이라고 하죠. 정부를 신뢰하고 좀 착하신 분들은 바로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주택을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했겠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 세금 부분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이슈가 됐는데 이 파리대책부터 이미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시작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주택 보유자 수가 44만 5천 명이 늘어난 셈인데 이 중에 1주택자 수는 30만 명이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 44만 5천 명이 주택 보유자 수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 이 30만 명이 증가했다. 나머지 14만 5천 명은 뭐 2개, 3개 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움직임 자체가 실수요자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이 통계청은 16년과 17년에 모두 존재한 사람, 즉 출생과 사망, 해외 이주 등의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이 5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를 했고 주택시장에서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2주택자 등이 각각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이 통계 자료다. 기존의 주택 소유 통계와는 이 분석 대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수치도 약간 다를 수 있다. 뭐 통계청 자료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흐름과 현상을 보기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 보유자 대열에 새로 드러난 사람 수 44만 5천 명. 아까 얘기 나왔죠. 보유자, 늘어난 보유자. 여기에서 67.2%에 해당하는 29만 9천 명, 30만 명은 1주택자가 됐다. 그리고 나머지 수량 15만 명 중에는 2주택자가 10만 2천 명이 늘었고 3주택자는 2만 9천 명 증가했다. 뭐 바로 2개, 3개씩 사신 분들도 꽤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4주택자와 5주택 이상 가진 사람은 약각 9천 명, 6천 명 늘었다. 이 무주택자가 줄어들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모두 는 셈이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1주택자가 늘었다는 거죠. 여기서 관심이 가는 대목은 주택의 거래 패턴이다. 주택 소유 현황 변화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1주택자와 2주택자, 이 3주택자 중에선 집을 처분한 사람이 주택수를 늘린 경우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1주택, 2주택, 3주택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들이 주택을 더 사서 모은 사람보다는 판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다 보기엔 어려운 거죠. 이걸 정부가 정말 적극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자, 2016년 1주택자가 1068만 명 중에서 2017년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50만 9천 명이다. 여기서 집을 더 사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사람은 38만 명으로 이보다 더 적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이 되겠죠. 주택을 파느냐 아니면 하나 더 보유하느냐 갈리게 되는데 그냥 팔아버린 사람이 50만 9천 명이고 그 하나를 더 산 사람은 3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판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산 사람보다. 그대로 1주택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 979만 2천 명이다. 그러니까 16년에 1주택자가 1068만 명인데 오히려 줄은 거죠. 자, 그럼 1주택자 시장 말고 다주택자들 한번 살펴봅시다.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2주택자 152만 2천 명 중에서 지난해 2017년 한 채를 판 사람은 24만 4천 명, 두 채를 모두 판 사람은 2만 1천 명으로 총 26만 5천 명이 주택을 줄였다. 다 팔거나 하나 팔거나. 그런데 이 반면에 집을 한 채 더 산 사람은 3주택으로 된 사람이겠죠. 그러면 6만 2천 명, 그리고 두 채 이상 더 산 사람, 4주택 이상 된 거죠. 1만 명에 불과했다. 비교를 해보면 산 사람이 많았나 판 사람이 많았나 보면 판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한 채 움직인 사람은 4배, 그리고 두 채 움직인 사람은 2배. 굉장히 차이가 나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2주택 이상 3주택자도 비슷합니다. 23만 8천 명 중에서 집을 한 채 판 사람이 4만 4천 명, 두 채 이상 판 사람은 1만 4천 명. 오히려 주택수를 늘린 사람은 1만 9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역시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다 마찬가지로 집을 산 사람보다는 판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가지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 2천 명의 4주택자 중에는 1만 1,000명이 집을 한 채 파는 등 총 1만 8천 명이 보유주택 수를 줄였고 1만 8천 명이 6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20%가량이 집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7천 명만 주택수를 늘렸다. 주택 4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도 줄인 사람이 더 많았다는 소리죠. 더 팔았다는 소리고, 그리고 5개 이상 봅시다. 10만 6천 명이 5주택자, 4주택자가 6만 2천 명인데 5주택자는 10만 6천 명이랍니다. 이 중에 1만 8천 명이 주택수를 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만 8천 명이 5주택자 이상으로 남아있긴 한데 기존 집을 갖고 있는지 더 샀는지 이건 통계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겠죠. 아니, 보유주택을 다 줄였다고 1주택자도 줄이고 그리고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다 줄였다고 하는데 왜 유주택자 총량이 더 증가했냐, 얘들은 팔았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그 바로 결정적인 이유는 1주택에서 판 사람이 많지만 무주택자에서 산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무주택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가 됐다. 2017년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급등세를 만들고 지들이 더 사고 모으고 이게 아니라
무주택이셨던 분들이 주택을 하나 구매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2017년 한 해 동안. 따지고 보면 다주택자들보다 무주택에서 1주택자로 전환된 이 실수요자들의 시장 참여가 급등세를 만들어냈다. 영향을 줬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주택자들이 이번 급등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긴 어렵겠죠.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1주택자 실수요자들도 영향을 줬을 거고,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분명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급등 형상을 만든 배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이번 급등을 만든 주범으로 해석하고 이들을 타겟화해서 정책을 피고 있죠. 그런데 이번 통계에서도 보다시피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하나의 영향을 준 변수에 불과하고 다른 큰 영향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 뭡니까? 공통적으로 이 공급 부족. 이것도 지금 신도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기 신도시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서울 내부적으로도 공급 부족 얘기를 하지만 양도세 중과만 풀어도,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요거만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꿔놓는다면 이 공급 부족 현상이 뭐 극심화되고 뭐 이러지 않을 겁니다. 왜 당장 코앞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상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쩔쩔매면서 땜질 처방하고 이게 굉장히 부작용을 낳는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3기 신도시 나오면은 부작용 반드시 생긴다니까요.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중에 피해는 서울이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봐요. 지금 서울의 뭐 집값 안정을 위해서 3기 신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 부작용이 다른 신도시 그리고 지방의 부작용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그냥 공급의 부족을 부추기는 이 제도를 바꿔주고, 그리고 2기 신도시에 철도망 더 촘촘하게 깔아주고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길이고, 국고도 3기 신도시 만들면 보상금 어마어마하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럴 바에는 2기 신도시들, 좀 빈약한 곳들, 그리고 아직도 지하철 안 깔리는 곳들, 교통 지역인 곳들, 이런 데 보완해 주는데 돈 더 쓰는 게 훨씬 더 절약될 겁니다. 우리의 피 같은 세금들 더 아낄 거라고요. 예정된 철도만 다 깔려도 서울 집값 무조건 다 잡힙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3기 신도시 발표만으로도 효과는 굉장히 크겠죠. 발표만 해도 서울 집값 안정될 수 있고 뭐 가격 조정 만들 수 있습니다. 발표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부작용. 그리고 원천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의 오판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현상.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제조업 다 박살나고 지금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기가 뭉개지면 사람들 심리가 당연히 안정자산을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애초에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빠져있다, 봉착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유동자금을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우리 사회 개발, 기업체 이런 곳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기업 설비 투자 뭐 이런 곳에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기업 총수들, 우리나라는 기업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 기업들 때려잡고 있고 지금 먹고 살 길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가 이렇게 침체됐는데 복지국가 만든다고 지금 최저임금 올릴 때도 아닌데 최저임금 올리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올리는 거 쥐약입니다. 쥐약. 그리고 또 애 낳으라고 어설프게 돈을 주네. 뭐 이왕 확 애들 낳게끔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하게 세수 낭비를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애 낳으면 한 명당 250만원씩 지급이 되고 달에 이거저거 합하면 한 30씩 나와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현상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먹고 살기부터 뚫고 나서 복지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반도체까지 중국한테 먹히면 끝나요, 그냥. 옆에 다른 나라들 한번 보세요. 정부가 잘못하면 거지꼴을 못 면합니다, 국민들이. 우리 서울에 장충체육관 누가 지어준지 아십니까?
이 필리핀이 지어줬습니다. 필리핀 지금 굉장히 못 살죠. 가보면 다 뭐 길에 거지들처럼 자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여행 가봐도 여행지만 깨끗하고 그럴 뿐이지 좀만 벗어나도 골목길 가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노후돼 있어요. 예전엔 잘 나가다가 지금 망한 나라 굉장히 많죠. 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유전이 있는데도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갔다가 하루 한순간 그냥 망할 수 있어요. 뭐 인터넷만 봐도 예전에 라이코스, 야후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그것들 다 어느샌가 사라졌고 지금 네이버가 있지만 네이버도 이제 다시 동영상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는 유튜브 플랫폼이 굉장히 크고 있고 하루하루 역변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계속 점차적으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 좀 이야기가 샜는데요. 다시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지난해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너네들이 왜 몰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주택자가 늘긴 늘었지만 집을 처분한 사람이 더 많다. 는 사람보다 처분한 사람이 더 많고 총량 증가는 어차피 이 주택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정부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정부는 집값이 크게 오른 급등한 이유로 다주택자들의 이 투자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지목을 하고 이것을 막는데 정책의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라는 그 단어까지 생겼고 이것이 인기 지역, 특히 뭐 강남, 마용성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정책의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바로 풍선 효과인데 최근에 이제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부작용이죠. 그리고 무주택이나 1주택 실수요자들까지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거는 주택 수요 억제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택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 무주택이나 뭐 실수요자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더 편해질 수가 없어요. 사기가. 그러니까 서민을 위하려고 한답시고 했는데 서민이 더 힘들어지는 뭐 그런 부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 억제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 이 애널리스트죠. 최상욱 연구위원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옮겨간 사람 수가 100만 명에 가까운 것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숫자. 그리고 지난해 2017년 시장이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었다라는 걸 보여줬다. 자, 그리고 우리 심교원 건대 교수님. 주택수가 늘면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들도 늘 수밖에 없다. 주택수가 느니까 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정부가 다주택자 위주의 정책을 쓰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이거든요. 다주택자도 끌고 가야 된다. 이들을 배척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자, 이어서 정부는 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정책을 쓰고 교통망도 확충을 해서 이 실수요자를 흡수 또는 분산하는 데 집중을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3기 신도시가 급한 게 아니라 좀 2기 신도시 및 서울 뭐 외곽 지역 이런데도 이 경전철 그리고 뭐 트램 이런 것들도 빨리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참 이건 여담이지만 이 다주택자도 그렇고 현상도 그렇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만들어내는 건 언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기사 매일매일 제가 살펴보고 뭐 분석해보고 하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쓰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논리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뉴스 끝에 이렇게 전문가 분들 전화 통화해갖고 따가지고 집어넣죠. 그럼 사람들은 다 100% 순도 100%로 믿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거를 의심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뭐 오늘 뉴스는 이제 통계청 자료다 보니까 이만큼 뭐 명분이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오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좋은 기사라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언론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금 약간의 현상을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보고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뉴스를 열어보면 이 며칠 전만 해도 이 10개 자체 전부가 다 악재성 기사,
이제 큰일 났다, 못했다, 폭락한다, 하락한다, 쫙 도배가 되고, 또 요즘 이 피로도가 좀 쌓이니까, 지금 9.13 대책 이후로 시간이 좀 흐르니까, 또 안 떨어졌네, 뭐 반등하네, 이런 기사들도 중간중간 섞여 있고,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번에 뭐 1억, 아리팍 1억,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걸 또 나오는 거를 자기네 탓인데, 기사가 그걸 생각을 많이 하고 썼을까요, 과연? 이게 뭐 세력들이 돈 줘서 썼네 뭐네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기사분은 그냥 떤 자료를 보고 그분도 썼겠죠. 그걸 보고 썼고 그분은 아무 생각이 없이 썼을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걸. 근데 그 기사가 터진 거지. 터진 거 다른 모든 전문가들도 보고 아리팍이 1억 됐어? 오늘 얘기하겠다. 여러분들 아리팍이 1억 찍었습니다. 부동산들 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또 이 부녀 애들도 바로 옆에 어이구 저기 1억 넘었대. 우리는 그러면은 뭐 8천은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퍼져 나가는 겁니다. 뭐 언론이랑 건설사 뭐 전문가들이 짜고 썼다? 이거는 그냥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그런 뉴스가 나올 분위기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오늘의 잡소리는 이만하고요. 오늘의 결론은 작년 시장의 급등 그리고 가격 상승의 주요 유효 수요자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주택을 매입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다. 작년에 무주택에서 집 사신 분들이 100만 명에 가깝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